이번 강의에서는 침해 방지 및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를 하면서 침해 방지나 보안 관제에 대해서 고민할 때 해킹이 가장 많이 신경 쓰일 것 같습니다. 해킹 기술은 점점 고도화되고 해킹 공격을 언제 받을지 모르는데 365일 24시간 내내 서버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클 겁니다. 보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분석과 조치를 보안 전문가로부터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을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를 통해 어떻게 침해를 방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침해 방지 및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디도스의 동작 방식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스 공격은 트래픽을 대량으로 생성하여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공격으로 이러한 공격이 발생하면 빠르게 트래픽을 차단해야 합니다. 해커가 디도스 공격을 시도하면 오리진 서버로 대량의 트래픽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디도스 대응 서비스는 이 디도스 트래픽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빠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 서비스가 너무 잘 되어 들어오는 정상적인 트래픽인지 해커가 악의적으로 보낸 트래픽인지를 구분하고 정상적인 트래픽만을 실제 서버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침해 시도 중에 디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도스는 여러 대의 컴퓨터나 기기를 동시에 특정 서버로 대량의 트래픽을 전달하여 서비스의 가용성을 저하시키는 공격입니다. 이러한 디도스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디도스 프로텍션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디도스 프로텍션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요청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디도스에 대한 보안 로그가 수집되어 관제 시스템으로 전달되고 전문가들에 의해 분석 및 실질적인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디도스 프로텍션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동안 항상 모니터링하고 즉시 대응하는 서비스입니다. 앞서 설명한 서비스 요청을 통한 디도스 프로텍션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사용할 프로젝트와 위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디도스 프로텍션 서비스가 관제 시스템에 신규로 신청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신청된 서비스를 해제하는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꼭 확인한 후에 디도스 프로텍션 서비스에 대한 관제 서비스를 받으려면 SR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시큐어드 파이어월을 통한 네트워크 제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큐어드 파이어월은 VPC에서 구성되는 파이어월과 동일하게 레이어 3와 4에서 네트워크 접근을 제어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VPC 파이어월과는 다른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의 보안존에 설치되고 작동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규칙 추가, 수정, 삭제 작업을 사용자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서비스 요청을 통해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시큐어드 파이어월은 국가보안적 합성 검증을 통과했기 때문에 규정 준수 사항이 엄격한 공공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큐어드 파이어월 관제 서비스도 서포트 센터에서 서비스 요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IPS, 인트루션 프리벤션 시스템을 통해 어떻게 침해 시도를 탐지하고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안개요에서 언급한 것처럼 IPS 서비스를 사용하면 개별 서버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데요.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네트워크 기반 IPS를 통해 보안 관제를 수행합니다. IPS는 보안존에 위치하며 VPC로 향하는 트래픽을 패킷 단위로 검사하여 침입 시도를 탐지합니다. 이는 주요 공격 패턴이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다양한 공격 유형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문 엔지니어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침해가 감지되면 네트워크 접근을 차단하고 별도의 모니터링 정보가 제공됩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을 요약하면
IPS는 공격 패턴의 업데이트를 통해 유사한 침투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악성 패킷을 검사하고 악성 파일을 탐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스노트 패킷 검사 패턴과 야라 파일 검사 시그니처 관리를 통해 트래픽을 탐지합니다. 또한 SDS 자체의 분석 패턴을 등록하여 좀 더 정확하게 탐지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IPS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IPS 서비스 관제 서비스는 서포트 센터에서 서비스 요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시 프로젝트와 위치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어느 가용 영역에서 해당 관제 서비스를 받을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하려는 작업이 서비스 신규 신청인지 기존 서비스 해제 요청인지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시큐리티 모니터링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큐리티 모니터링에서 보안 관제를 하면 관제된 내용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상세 페이지에서는 현재 발생한 보안 경보의 유형, 대상 및 공격자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제 상품별로 경보 유형 및 긴급도별 경보 현황을 자세히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안 경보 목록을 통해 간결하게 확인 가능하고 엑셀 형식으로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이전에 언급한 경보 상세 페이지를 통해 보안 경보 목록을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고, 해당 페이지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담고 있으며 탐지 이벤트, 긴급도, 공격자의 IP 주소, 타겟 IP 주소, 탐지 일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격자의 IP 주소에서 중복되는 IP가 계속 나타난다면 해당 IP에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시도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IP를 차단하기 위해 파이어월이나 개별 서버의 시큐리티 그룹에서 추가적인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보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때 현재 화면과 같이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보안 이벤트의 상세 분석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행된 조치 결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레포트에서는 보안 경보 발생 추이, 공격 유형별 발생 건수, 그리고 해당 월에 발생한 경보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침해 방지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